자, 첫 번째 경기죠. 이제 자, 뉴욕 양키스 대 샌프란시스코. 자, 일단 뭐 지금 뉴욕 양키스 선발은 지금 게리 콜이죠.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로건 웹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아무래도 일단 가장 최근에 경기를 한 게 스프링 캠프다 보니까 좀 이닝 소화는 거의 안 됐지만, 그래도 요걸 한번 기준으로 봐서 최근에 약간 양 팀의 선발 투수가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게리콜 같은 경우에 3.32 에라, 네, 평자가 이제 3.32, 그리고 뭐 한 1승 1패. 살짝 뭐 게리콜의 명성치고는 약간 아쉽고, 로건넷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4.50 에라, 그리고 이제 오전 1승 0패. 네, 대충 한 요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게리콜이나 로건앱이다 뭐 그렇게까지 약간 양팀의 그런 투수 이름값에 비해서는 좀 살짝 저조한 성적을 거두긴 했어요.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냥 준수하게 몸 정도 풀었다 약간 요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뭐 지금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타선이 비슷하죠, 작년 시즌이랑. 뭐 지금 앤소니 루이조, 그리고 에런 저지, 그리고 스탠스, 그리고 글로리아 토레스 등 이전 시즌과 약간 크게 타선이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막판 스프링 캠프 3연승으로 좀 어느 정도 빠따가 지금 터진 상태예요. 새로 약간 첫 경기를 어느 정도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키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지금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성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크죠. 게다가 이제 선발은 이제 뉴욕 양키스의 에이스 이제 게리 콜이 이제 뛰고 있고. 아, 임튜브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 캠프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빠따 자체가 기복이 어느 정도 좀 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따의 약간 그런 평균치보다는 잘 터질 때는 한 번에 좀 잘 터지고, 안 터질 때는 진짜 뭐 변비 걸린 타선 마냥 진짜 졸지에 계속 그냥 점수가 안 나고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고, 특히 지금 로건앱 같은 경우 WHIP라고 하죠. P가 이제 높기 때문에 스프링 뭐 약간 캠프 기준 좀 최하위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양키스 타자들이 성구안이나 그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로건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양키스 타자들한테. 왜냐하면은 이제 WHIP가 뭐 한 이닝당 뭐 투수가 약간 타자를 내보내는 출루 비율 같은 거라고 아시면 되는데, 그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안타나 이제 볼넷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게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타격이랑 어느 정도 성구안이 좋은 양키스가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로건 웹 정도는 충분히 약간 공략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타선도 지금 거의 우승 후보라고 될 만큼 굉장히 지금 강한 그런 타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양키스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뭐 유용 양키스 쪽 승을 보고, 원래는 제가 이제 홈 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가져가진 않는데 현 상황이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마인승까지도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용 양키스 승에, 그리고 핸디까지 보면은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 네, 요거는 뭐 어느 것까지는 패스를 할게요. 게리콜의 약간 투구 그런 플레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이제 애틀란타. 자,
네, 에드벌룬 10개도 가능합니다. 네, 1020님. 자, 일단 워싱턴 선발은 네, 페트로 코빈. 이 코빈이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좀 의외긴 해요. 그리고 애틀란타 선발은 역시 맥스 프리드. 거의 뭐 이제 애틀란타 1선발 맞죠? 1020우님 레드벌룬 1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1020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개요. 눈물 납니다. 네, 1020님, 그거 뭐냐. 네, 제가 이거 보내줬으니까 한번 보관함이나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스팸함, 네, 보관함에 안 오셨으면 한번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거를 네, 권장드립니다.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봐도 좀 웃기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의 좀 선발 투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뭐 지금 뭐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스트라스부르크가 가장 1선발의 제격인 기량이긴 한데 워낙 부상 이슈가 굉장히 많고 거의 뭐 작년, 재작년 다 시즌 거의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페트로 코빈이 선발, 네, 개막전 선발로 지금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페트로 코빈 같은 경우에는 뭐 2, 3년 전부터 좀 기량이 많이 하락됐고, 그리고 최근 약간 스프링 캠프에서도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죠. 네, 한 4.50 그런 에라, 네,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 개선된 모습을 좀 보기는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쿠나 주니어를 중심으로 뭐 라일리, 알비스 등 되게 뭐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가장 강력한 타선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심지어 뭐 스프링 캠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쵸.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 연승 중이고, 그리고 타선도 굉장히 지금 터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타선이 솔직히 기복이 거의 없어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뭐 4점 이상씩은, 아무리 뭐 타선 컨디션이 최악이라고 해도 4점 이상은 거의 꾸준히 뽑는 네,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약간 타선의 힘을 빌려서 어느 정도 우승 후보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보내주는 거는 이제 그 수많은 경기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거나, 안 그래도 배당 대비 한번 메리트 있는 그런 경기들 위주로 제가 뽑아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임튜브1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임투부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개, 오늘은 10개 MLB만 있어서 10개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20개나 보내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이제 보관함 확인해보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20개 후원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애틀란타의 그런 빠따는 여전히 지금 막강한 상태고, 근데 뭐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 빠따가 지금 식은 채로 정규 시즌에 지금 돌입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그런 경기들만 봤을 때도 좀 한 2점, 뭐 1점 이렇게 네, 빠따가 많이 식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제 리빌딩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9년도에 후안 소토 있을 때 우승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르죠. 맥스 주어져 있을 때랑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솔직히 기대 이상의 그런 성적을 네. 다음에 10개 쓰고. 네. AIP님 알겠습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AI페이님 감사합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지금 뭐 선발, 타선, 그리고 분위기, 뭐 심지어 지금 불펜까지도 뭐 전부 이거는 뭐 애틀란타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쵸, 현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애틀란타 쪽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자,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그 애틀란타 승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기준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7.5를 줬는데 7.5는 제 생각에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코빈 자체가 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워싱턴이 뭐 점수를 어느 정도 낸다는 가정 하에서는 언더보다는 오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5 기준으로서는 저는 오바 볼게요. 애틀란타 쪽 마인승까지 보는 입장에서는. 애틀란타 승 그리고 마인승의 7.5 기준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보스턴 대 그리고 볼티모어. 자, 이제 보스턴 선발 같은 경우에는 네, 세일이 아니라 지금 뭐 클루버가 나왔죠. 뭐 스프링 캠프 뭐 기준으로 봤을 때 3.24에라. 평자는 뭐 그냥 그럭저럭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니오넴이랑 라쿠텐 경기 그거 있죠. 그 1야는 뭐 내일 한 경기밖에 없어서 네, 그건 안 합니다. 아싸리 이제 내일 좀 경기 많을 때 그때 이제 1야도 이제 같이 묶어서 할 것 같네요. 그거 근데 뭐 1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 아마 다나카랑 키토였나요? 그거 아마 선발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2승 2패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간단 예측이요? 전 약간 니오넴 쪽 프랜승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뭐 니오넴이 신구장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개막전 홈에서는 거의 지는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봤을 때 뭐 니오넴 프랜승이나 안 그러면 언더 중에서 하나 뭐 그냥 골라가는 경기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네, 3.86 에라. 네, 그리고 지금 뭐 2승 0패 이렇게 한번 지어집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볼티모어는 굉장히 지금 타선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타자들의 그런 에버러지나 OPS가 지금 뭐 30개의 구단 중에서 전체 4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지금 뭐 보스턴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스프링 캠프라서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4연패로 이제 스프링 캠프 기준 4연패로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역시 타선이 좀 지금 보스턴이 살짝 침체된 것도 있긴 해요. 기존에 이제 보스턴이 약간 불봤다라는 그런 명성과는 다르게 지금 정규리그 개막 전에는 살짝 좀 침체된 분위기가 있다, 타선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도 일단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원정 지표보다 홈에서 좀 더 타선이 좋은 그런 지표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깁슨을 좀 공략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타선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지금 선발도 클루버면은 지금의 볼티모어 그런 물오는 타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보다는 약간 다득점 위주의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봤을 때.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9.5나 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일단 볼티모어 뭐 타선 라인업 막강하죠. 아무래도 멀린스, 헤이즈, 와운투캐슬, 뭐 산탄데르드,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타선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뭐 현재 폼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선발도 뭐 그래도 클루버보다는 저는 깁슨이 조금 더 낫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스턴보다는 좀 역배 쪽인 볼티모어 쪽이 좀 더 약간 메리트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볼티모어 쪽 역배승, 그리고 핸디로 가져가실 분들은 프랜승 한번 가져가시는 거 네, 권유드리고, 네, 9.5가 약간 좀 기준점이 높지만 네, 이거는 오버 볼게요. 이거 언더 보기는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9.5 기준으로는 한번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컵스 대 미러키 브라우 미러키. 자, 일단 뭐 컵스 같은 경우에는 마커스 스트로먼, 네, 이번에 WBC에서도 뛰었죠. 스트로먼. 그리고 근데 일단 지금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커스 스트로먼이 상당히 괜찮아요. 네. 자, 0.90 자책점 평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뭐 2승 0패. 굉장히 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에선.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코빈 번스죠. 사실상 이제 뭐 우드러퍼보다는 번스가 좀 더 1옵션에 가까운 그런 1선발이라고 볼 만큼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큰 투수입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살짝 많이 아쉬워요. 네, 4.74 자책점으로 지금 1승 3패. 바로 하는 게 아니겠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타선 자체는 미러키가 더 우세합니다. 컵스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표나 그런 거 봤을 때는 미러키가 또 타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금 코빈 번스가 좀 제 기량을 못 보여줬고, 스트로머는 오히려 폼이 좋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번스보다는 좀 더 스트로먼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스트로먼 같은 경우엔 작년 기준 뭐 미러키 상대로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쵸. 그래서 뭐 이건 뭐 스트로먼 상대로 봤을 때 미러키 타자들이 뭐 총합 1할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스트로먼의 공을 공략하기 어려웠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개막전에서도 미러키가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이제 스트로먼이야 6이닝 정도까지만 먹으면은 컵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만하고 그러니까. 자, 근데 뭐 지금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이 어느 정도 바뀌었죠. 일단 뭐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이제 나가고, 그 대신에 뭐 스완슨, 그리고 이제 코디 벨린저까지. 벨린저는 근데 좀 약간 도박성이 크죠. 아무래도 컨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작년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코빈 번스 상대로 물론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컵스도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뭐 일단 작년보다는 좀 더 타선이 어느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약간 첫 경기는 어느 정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분위기랑 그런 거 보고서 뭐 약간 선발들의 약간 컨디션, 기량 같은 거를 다 봤을 때는 저는 뭐 미러키 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컵스 한번 역배 도전해보는 경기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시카고 컵스 역배승, 그리고 뭐 역배승까지 보니까 당연히 프랜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고, 7.5, 네, 이거는 7.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물론 뭐 이제 번스가 스프링 캠프에서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작년 기준 상대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번스야 뭐 어느 정도 갑자기 이제 호투에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선발 투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더 저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카고 컵스 역배승에 프랜승, 그리고 7.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디트로이트. 자, 일단 템파 선발, 네, 셰인 맥클라나한. 자완 선발이죠.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0.93 에라, 또 3전 3승.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디트로이트 선발은 네,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네, 1.47에라. 되게 괜찮게 던졌긴 했는데 이게 표본이 좀 많이 적어요. 네, 한 경기 뛰어서 네, 1승 했습니다.
그리고 이닝도 한 2, 3이닝 정도밖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약간 표본이 적어서 계속 이제 긴 이닝을 끌고 갈지는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 어쨌든 자, 일단 근데 지금 템파베이가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지금 타선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쵸? 약간 그 타선 지표로 봤을 때 전체 32 중에서 27위. 네, 27이면 뭐 거의 마이애미 멀린스랑 굉장히 비슷한 지금 타격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일단 디트로이트 역시 뭐 홈에 비해 약간 원정에서의 타선은 그렇게까지 네, 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뭐 솔직히 스프링 캠프에서 보여준 것만 봤을 때는 템파베이보다는 좀 더 타격감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거는 뭐 홈 원정 기준 다 떠나서 그래도 뭐 스프링 캠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타선 지표들을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가 템파베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공격력을 많이 네, 클리블랜드 맞아요. 그거. 네, 클리블랜드 네, 맞습니다. 템파베이보다는 어느 정도 타선이 좀 좋은 상황이죠.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일단 두 선발 다 좌투수입니다. 자완 선발인데 스프링 캠프 약간 기준으로 봤을 때 템파베이는 좀 좌투수한테 많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우투수 약간 공을 어느 정도 쳤는데 좌투수 약간 공략을 잘 못하는 편이고, 근데 반면에 약간 지금 디트로이트가 네, 좌투수한테 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다. 그 예로 뭐 지금 좌투수 상대를 봤을 때 스프링 캠프 기준 전체 이제 30개 구단 중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자완 킬러라는 그런 약간 느낌까지 주는 네, 팀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를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뭐 이제 템파베이가 뭐 전 시즌이나 그전 시즌까지만 봐도 디트로이트보다는 뭐 타선이나 선발 다 우세가 한데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좀 꺼림칙합니다. 아무래도 타선이 지금 죽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템파베이 승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냥 디트로이트 쪽 프랜승을 보고 그래도 이거는 6.5죠. 6.5는 이거 언더 볼게요. 네. 물론 뭐 디트로이트가 자투수한테 강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왜냐면 템파가 그래도 불펜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끌리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프랜승 그리고 6.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템파 빠따가 너무 믿음이 안 가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따 분석 끝나고 답장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대 필라델피아. 자, 이것도 뭐 텍사스에는 지금 이제 제이콥 디그롬이 왔죠. 자, 뭐 자책점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1승 0패로 굉장히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필라델피아 에런 놀라 6.75 에라에 지금 2승 1패. 네. 역시 뭐 놀라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까지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스프링 캠프에서 그런 자책점이 그렇게까지 놀랍진 않네요. 일단 뭐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팀 다 타격감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좀 타선이 좋아요. 하지만 원정에서는 좀 타선이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서의 필라는 좀 더 공격력이 많이 약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32 중에 22위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뭐 선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텍사스가 좀 많이 우세하죠. 와, 디그롬이랑 거의 단연 계약을 맺었는데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텍사스 입장에서. 홈 원정에서의 공격력도 뭐 지금 텍사스가 전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뭐 지금 투타 전부 다 텍사스가 할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디그롬과 그리고 디그롬이 한 6이닝 정도 먹어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이제 뒤에 나오는 필승조들까지 어느 정도 잘 틀어 막으면은 그리고 약간 적은 실점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좀 선발에 약간 영향력이 되게 크다. 지금 디그롬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텍사스 쪽 승을 보고 이것도 6.5 기준으로 만약에 어느 바를 가져간다면 언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승에 6.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샌디에이고 네, 지금 콜로라도. 자, 샌디에이고 선발은 지금 블레이크 스넬이죠. 네, 스프링 캠프 기준 평자는 지금 5.36 에라 그리고 1승 1패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1선발이죠. 헤르만 마르케스. 네, 스프링 캠프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5.03 네, 0.53 에라 그리고 3승 0패로 이제 마르케스가 나올 때는 타선에 지원도 좀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타선에 좀 변화를 어느 정도 준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스 브라이언트도 이제 온 거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카스트로도 온 게 좀 크고, 어느 정도 지금 타선에 좀 굉장히 변화를 주다 보니까 기존에 약간 크론 그리고 맥마은 그리고 블랙몬드 뭐 이제 기둥이 되는 타선과 좀 조화를 잘 어우러져서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타율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맨날 콜로라도 하면은 그냥 쿠어스 필드에서 그냥 타격감만 좋고 원정에서는 타격감이 많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 거의 최하위 정도로 지금 뭐 이제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원정에서 타율 1위를 지금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타격감이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뭐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지금 공격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샌디에이고도 홈에서 지금 전체 30위 중에 2위로 굉장히 지금 좋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빠따가 어느 정도 상승세의 상태로 이제 들어온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토, 뭐 마차도 등 매니 마차도 등 뭐 중심 타선이 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라 아무리 뭐 마르케스가 이제 샌디에이고 상대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도 여전히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긴 해요. 또 굉장히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얘네는 뭐 그냥 치기만 하면은 바로 뭐 홈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화구에 약간 위주로 던지는 마르케스가 좀 더 고전할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티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에 복귀하다 보니까 4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샌디에이고 타선이 완전 괴물이 되는 거죠. 중심 타선이 뭐 소토, 뭐 마차도, 타티스 주니어까지 하면은 그 2, 3, 4 라인은 굉장히 막강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도 이게 진짜 솔직히 그 작년 기준 콜로라도면은 이거는 그냥 샌디에이고 쪽을 가려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마르케스가 좀 스냅보다 보여준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콜로라도도 지금 쿠어스 필드가 아니라 다른 원정에 가서도 지금 타격감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함부로 약간 샌디에이고 쪽을 보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콜로라도 쪽 역배승에 프랜스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7.5죠 7.5 기준으로는 요거 오바볼게요. 일단 뭐 스넬도 솔직히 예전에 그 스넬이 아니라 워낙 좀 기복이 심하고 터질 때는 또 시원하게 터지기 때문에
이런 면 봤을 때는 약간 7.5 기준으로 오버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 대 뉴욕 매치. 자, 지금 뉴욕 매치는 맥스 슈어저가 선발이죠. 1.54 이제 에라 자책점을 가지고 있고 2승 1패. 굉장히 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럼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샌디 알칸타라 무시무시하죠. 0.68 에라다가 1승 1패. 굉장히 뭐 지금 양 팀의 슈퍼 에이스들이 맞붙는 그런 대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스프링 캠프 기준 양 팀 다 네, 타격감이 많이 안 좋아요. 특히 뭐 이제 그 볼넷이나 그런 안타 종합 지표, 장타율이나 그런 것까지 다 종합 지표를 보는 그런 OPS가 나란히 지금 최하위권인 상황. 네. 그래서 지금 뭐 뉴욕 매치 같은 경우는 뭐 26위 OPS가, 마이애미는 뭐 그냥 여전히 32로 굉장히 뭐 타선이 마이애미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약간 뉴욕 매치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매치가 지금 홈보다는 좀 그래도 원정에서의 약간 타율이 좀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뉴욕 매치가 홈에서 경기하는 것보다는 원정에서 경기하는 게 좀 더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 원정 둘 다 똑같이 지금 꼴등인 상황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알칸타라가 이제 매치 상대로 어느 정도 무실점으로 막는다고 해도 지금 타선이 힘을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마이애미 쪽을 보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선발이 알칸타라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양 팀의 그런 선발이랑 그런 빠따 타격감 같은 거를 다 봤을 때도 네, 저득점 양상의 어느 정도 경기가 될 것으로 커 보이고, 그리고 그나마 뭐 이제 알칸타라랑 슈어저가 다 이제 내려가는 그런 뭐 7, 8회 이런 불펜 쪽으로 봤을 때는 타선이 좀 더 좋은 아무래도 뉴욕 매치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뉴욕 매치 쪽 승을 볼게요. 뉴욕 매치 쪽 승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6.5죠. 6.5 기준으로는 지금 양 팀의 선발이랑 빠따를 봤을 때는 오버 볼만한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6.5 기준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뉴욕 매치가 알칸타라 인투브이님 상태로는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이 일치 먼저 더 구매하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기록을 해드릴게요. 네, 일치 그러면은 제가 기록해서 바로 다음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이따가 쪽지 확인하고 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욕 매치 승에 이제 6.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휴스턴 대 시카고 이제 화이트삭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렘버 발데스 이제 벌랜더가 떠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발데스가 이제 1선발을 먹은 상태고, 그리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 딜런 시즈가 네, 이제 선발입니다. 근데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평자가 많이 아쉬워요. 7.31 평자가 아쉽긴 한데 이 투수는 진짜 희한한 게 평균 자책점에 비해서 승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승 1패.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딜런 시즈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화이트삭스의 그런 빠따 네, 빠따 약간 타선 지원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딜런 시즈가 나올 때는 화이트삭스의 그런 네, 타격감이 많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자책점이 지금 가장 작은 팀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선발이랑 뭐 불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정규 시즌 가서 갑자기 뭐 급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그렇게까지 100% 신뢰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휴스턴 타선은 좀처럼 좀 기복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이제 호세 알투베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휴스턴의 그 리드오프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리드오프의 부재가 좀 많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0점에서 뭐 2점 뽑다가 뭐 갑자기 한 번에 몰아서 뭐 24점 뽑을 때도 있고 굉장히 지금 중구난방한 타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스턴. 그래도 뭐 이제 작년 시즌 그래도 우승팀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기대를 하는 쪽으로 아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딜런 시즈가 지금 평자에 비해서 좀 승수가 많죠. 그리고 뭐 이제 시즈가 나오는 날에는 타선이 그냥 살아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화이트삭스의 그런 타선을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뭐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화이트삭스가 발데스한테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해서 이번 경기에서 약간 어느 정도 좀 득점적인 면에서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약간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일단은 네,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거 오바 볼게요. 네, 7.5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를 먼저 보고, 승을 솔직히 네, 휴스턴 보기도 애매하고 삭스 보기도 애매한데, 그나마 지금 현재 딜런 시즈가 평차가 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선발 믿고 네, 고심 끝에 그냥 휴스턴 쪽 승을 네,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뭐 타선 지원을 한다고 해도 네, 요거는 선발 차이가 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냥 휴스턴이 그나마 약간 승을 본다면은 휴스턴 쪽 승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휴스턴 승에 7.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오클랜드 대 이제 LA 에인절스. 자,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카일 뮬러 선수가 선발로 뜁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봤을 때 6.50 네,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1승 3패로 그냥 네,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인절스는 오타니 쇼헤이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2.1이닝. 네, 아무래도 이제 WBC를 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는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2.1이닝 그냥 무실점. 그리고 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뭐 일단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무래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일단 뭐 지금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번에 천사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타격감이랑 뭐 지금 OPS가 굉장히 좋죠. 전체 약간 32 중에서 지금 2위. 게다가 투수진 또한 작년보다는 더 안정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냥 일단 트라웃이 좀 시즌 중에 부상만 안 당하면은 나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성적을 이번에 한번 누려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타격감이 좋긴 해요. 전체 8위로 네, 굉장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클랜드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타격감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최근 현 상황만 봤을 때는 홈에서의 오히려 타격감은 원정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뭐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선발로 나올 때 오클랜드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이제 호투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높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투타 모두 에인저스가 좀 앞서기 때문에 뭐 심지어 지금 스프링 캠프에서 원정 그런 네, 타격감이나 그런 것도 다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에인저스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 투타 다 앞서는 에인저스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로 보면, 자, 이거는 뭐 LA 에인절스 승, 그리고 핸디까지 만약에 가져가면은 마인스까지도 한번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어노바는 아무래도 패스를 할게요. 이게 이제 오타니 쇼헤이가 호투를 하면은 이거는 뭐 저득점으로 충분히 갈 만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인절스 승에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 경기 LA 다저스 대 이제 애리조나. 자, 다저스 같은 경우에 지금 훌리오 지금 유리아스 선수가 선발로 컷쇼를 제치고 1선발로 개막전 경기를 치릅니다. 자,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3.86 에라, 그리고 1승 1패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잭 갤런. 네, 평자는 조금 안 좋아요. 작년에 정규 시즌에는 되게 잘 던졌는데 지금 뭐 스프링 캠프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8.27에 이제 1승 2패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자, 일단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심 타선들을 거의 다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우승권에 들었던 그런 다저스가 이번 시즌은 좀 우승권과는 멀어진 상황이기도 해요. 일단 뭐 저스틴 터너, 그리고 뭐 트레이 터너, 네, 그리고 뭐 코디 벨린저? 네, 벨린저는 뭐 그렇게 작년에 너무 기복 심해가지고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좀 약간 결장 누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개빈 럭스까지도 부상으로 결장인 상황이다 보니까 타선이 굉장히 지금 빈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제 두 선발, 아무래도 훌리오 유리아스랑 지금 잭 갤런은 뭐 다 이제 두 선수 다 작년 기준 뭐 각각 이제 상대팀한테 또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뭐 약간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다저스의 타선도 게다가 전보다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서 다저스가 약간 잭 갤런의 공을 좀 공략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약간 좀 힘들다고 봐요. 아무래도 물론 잭 갤런이 뭐 스프링 캠프에서 많이 좀 저조한 성적을 거뒀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상대성 자체는 뭐 잭 갤런이 다저스 상대로 좀 워낙 강한 면모를 보였고, 게다가 다저스는 작년 시즌보다 지금 타선이 더 안 좋아진 상태고, 심지어 뭐 지금 스프링 캠프에서 공격 지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이제 다저스 입장에서 잭 갤런을 좀 공략하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훌리오 유리아스 역시 뭐 작년 기준으로 애리조나한테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역시 지금 타선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기 때문에 다득점보다는 약간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뭐 일단 이것도 뭐 개막전으로 봐야 되기도 한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다저스의 그런 승 배당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네요.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애리조나 쪽 역배승 한번 봅니다. 애리조나 역배승에, 그리고 핸디로 보이는 프랜스 쪽. 자, 그리고 요거 7.5 기준은 현 상황에서는 조금 높다고 봐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언더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리조나 역배승, 뭐 프랜승, 그리고 7.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느덧 이제 물브 마지막 경기로 왔습니다. 시애틀 대 이제 클리블랜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이스 카스티오가 1선발로 지금 자리를 매겼죠. 4.76 에라, 스프링 캠프 기준, 그리고 1승 2패. 네, 이 정도의 그런 성적을 보여줬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 뭐 셰인 비버가 지금 나왔죠. 이것도 셰인 비버는 굉장히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1.54 이제 평균 자책점에 2승 0패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 이거를 자, 근데 일단 뭐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뭐 양팀 다 네,
좀 약간 패가 많은 상태로 분위기가 처지면서 경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양팀의 지금 분위기가 좀 처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양팀 뭐 그런 불펜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선발들 뭐 비버나 뭐 카스티어가 어느 정도 잘 틀어 막으면은 저득점 위주의 경기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경기를 한번 봤을 때 승패가 지금 이제 시애틀의 타선이 오히려 약간 지금 홈이랑 원정이랑 갭 차이가 좀 많이 커요. 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일단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애틀 같은 경우 의외로 지금 뭐 홈보다 원정에서의 타선이 더 폭발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뭐 지금 홈에서의 약간 타격 지표, 공격 지표로 보면은 홈은 약간 공격 지표 뭐 전체 32 중에서 16위, 그리고 원정은 뭐 공격 지표로 봤을 때 전체 3위. 그쵸. 그만큼 지금 뭐 이제 요 스프링 캠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애틀이 약간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그런 타선이 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시애틀이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는 좀 약간 페널티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선발도 확실히 이제 비버가 카스티오보다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홈 원정 타격감이 그렇게 기복이 없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일단 결과는 까봐야 알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뭐 클리블랜드 쪽 한번 충분히 역배승 도전해볼만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랜스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자, 이 경기도 이제 6.5죠. 기준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 6.5 기준 그냥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두 투수 다 호투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6.5 기준이면은 아무래도 오버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경기 다 마무리 됐고요. 혹시나 뭐 이제 끝까지 이제 지금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